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임대료 갈등. 요즘 종종 언론에서 접하시죠. 특히 서울 홍대 앞처럼 이른바 뜨는 동네에서 심각합니다. 천만 관광지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상권이 뜨면서 덩달아 치솟는 임대료가 어떤 문제들을 낳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1년 있다가 월세 올려서 나가라 하고, 또 2년 있다 나가라 하고, 또 2년 있다 나가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과 상호 협약을 맺어서 스스로 완만한 절차를 이용하면서 임대료를 올리자. 쇠락해가는 도심에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이곳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땅값과 가게 임대료가 치솟는 현상.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새로운 상권으로 뜨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은 떠나고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세입자들도 치솟은 임대료 부담에 쫓기듯 내몰리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전주 한옥마을도 임대료 문제가 심각하죠? 네,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해만 1,0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치솟고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둘러싼 한옥마을의 속사정은 무엇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몇 해 전에 새로 사들인 건물인데 식당을 하던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려는 용역과 이를 막으려는 근처 상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건물주와 계속 영업하길 원하는 세입자가 갈등을 빚으면서 건물주의 갑질이냐, 합법적 재산권 행사냐 논란이 무성했습니다. 최근 이런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동네가 새로운 상권으로 뜨면서 임대료가 치솟고 건물을 빌려 장사하던 상인들은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내몰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고 흐름했던 동네에 그런 외지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죠. 건물을 구입을 해서 거기 살고 있던 주거자를 쫓아내거나 아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런 소상공인을 쫓아내거나 하는 그런 과정일 때 전형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지난해 1,000만 명이 다녀간 전주 한옥마을. 1990년대 말부터 전주시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전국적인 관광지로 뜨면서 부동산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여기가 뭐 1억 정도에도 안 팔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팔고 나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막 여기가 더 활성화가 됐어요. 한옥마을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가격도 팍팍 올라버리고 1년에 뭐 1억씩 2억씩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한 10억, 15억 이 정도. 그런데 한옥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 수는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300명이 넘던 주민 수는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많이 없죠. 많이 나갔죠. 원래 살던 사람 많이 나갔어. 돈을 준다는 게 팔았지 그때. 몇 년 전에는 돈을 비싸게 준 게 나갔지. 주민들이 떠난 마을은 전주에서 가장 뜨거운 새로운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의 식당과 숙박시설은 220곳이 넘습니다. 대부분 건물주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 전체 음식점 170여 개 가운데 건물을 임대한 식당은 150여 개. 10곳 중 9곳은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뛰는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해조로와 은행로처럼 좋은 곳에 자리한 가게 월세는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변두리 쪽도 500만 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근데 거기도 가게세가 이것도 1,000만 원씩 했잖아요. 지금 1억에 1,000만 원씩 했지. 이거 1,100만 원 줬지. 저기 지금 저 게임방도 제가 1,200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900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확실하게는.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죠. 엄청 많이 한 지금은 거의 이제 꼭대기 찍었다고 봐야 되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건물주는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이제 우선 집주인이 좋아요. 집주인이 좋으셔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원래 있었던 임대료보다 더 싸게 들어왔어요. 이제 저하고 좀 이제 친분 관계, 이제 뭐 식구들을 통한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더 싸게 들어왔기도 했지만 그 뒤로 이제 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10년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임대료가 치솟으니까 한 건물 전체를 임대한 뒤 여러 개로 가게를 나눠서 다시 임대하는 곳도 20군데가 넘습니다. 갑자기 이제 한옥마을이라는 데가 급상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로 이제 건축주들은 이제 많이 임대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 정책 연관돼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뭐 집값이 오를 걸 예상해서 전세를 주고요. 전세 받은 데 또 전세를 주는 전세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활성화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예상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전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권이다 보니 최근에는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려고 세입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정말 사람과 사람은 여기 이 진들만 사람이야. 나머지는 다 그냥 붕붕붕 떠가지고 그래요. 건물주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건물주는 돈 많이 줘서 받아서 좋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 많이 들고 가서 돈 많이 버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못 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버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세 줘가면서 장사가 되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달에 1,0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도 못 벌으면 어떻게 장사하고 당장 손들지 지금.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차를 따라 상대에게 건넵니다. 전통 예법에 따라 차를 우리고 따라 마시다 보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상대방한테 대접할 수 있는, 차 한잔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고 본인 스스로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되고요. 어디 가서든지 내 모습이 첫째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단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 모습을 자기 스스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전통 차 예절을 가르치고 있는 이림 씨. 원래는 한옥마을에서 차 예절을 체험하는 숙박시설을 10년 넘게 운영하다가 올해 이곳으로 옮겨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한옥마을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번의 이사를 하면서 한옥마을을 전전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교실이 뭐 몇 억씩 내라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슨 그 경제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왜냐하면 1년 있다가 월세 올려서 나가라 하고 또 2년 있다 나가라 하고 또 2년 있다 나가라 5년에 3번을 이사를 하고 나니까 아무리 내가 원해도 여기는 못 있겠구나. 가야금을 전공한 국악인 박윤희 씨도 지난 2011년 한옥마을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전주시의 위탁을 받아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한옥마을에서 운영했습니다. 아침마다 가야금을 연주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전주가 이런 곳이다.
그분들이 말하는 어디 가나 있는 한옥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금 소리에 잠을 깨는 이런데 이래서 전주구나, 문화도시구나 이걸 느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한테로 연락이 와요. 하지만 전주시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리자고 하는 바람에 재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월에 1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6개월 계약할 때 200 정도로 변한 거죠. 2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2,400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전에 논의 없이 계약 후에 저한테 통보됐다는 게 문제고. 박 씨가 맡아 있던 숙박시설은 지금 한 숙박업체가 전주시에 300만 원 가까운 월세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 같은 고유한 특색은 없어지고 다른 민간 숙박업소와 똑같이 그냥 잠만 자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시인 묵객들로 북적거리던 동문거리. 5년 전만 해도 소극장과 화실, 공방 등 20곳이 넘던 예술 창작 공간이 이제는 채 10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역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따라치 솟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문거리라든지 이 주변 지역은 얼마쯤 올랐다고 보시나요? 여기는 한 5천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한 4, 5억 이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그만큼 이제 그 미래가치를 보고 올랐기 때문에 다 올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한옥마을과 동문거리를 떠나온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일부가 자리 잡은 동네입니다.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화방과 공방이 벌써 2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몇 해 전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문화예술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점포로 활용되지 않았던 공간을 다시 이제 집주인들이 점포로 내놓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는 한옥마을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저는 제가 잘 지키고 있어야죠. 산비탈 이색적인 벽화로 이름난 이 마을에도 상점 10여 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상인들은 그나마 불안감이 덜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모두 상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을은 그 다른 그 도시재생 그 사례 마을들과 다르게 주민이 지금 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자율성이 있어요. 자율성도 있고 저희끼리 잘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에서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정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사이들도 좋고 그 다른 상업지구보다는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사이가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오래된 일본식 집과 건물들이 잘 보존돼 있는 군산 근대역사 문화거리. 곳곳에서 주택을 가게로 고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자 창업하는 가게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벌써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말씀들 하세요. 2배 이상은 뛰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증금이 2배 이상도 뛰고 월세 비용도 더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현재 영업하거나 문을 열 가게는 200곳가량. 이 가운데 40%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이 다 조천동으로 다 이사 갔잖아요. 이제 시청도 이사 가고 해가 여기가 완전 이제 원도심으로 죽어가지고 한 5, 6년 동안 계속 있었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자꾸 살아나가지고 타집분들 오면 그 땅값이 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후에 땅값이 한 150만, 200만 원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돼가지고 지금은 땅 한 평에 한 5, 600만 원 정도 그렇게 가고 있죠. 상인들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을 미리 막아보자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동네에 이제 처음 그 건물을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임대료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다. 근데 많이 갈등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임대료를 내고 내가 들어와야 되나 그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감안하고 들어오자 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 역사문화거리, 그 밖의 여러 도시재생 사업들,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을 내쫓고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돈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일에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얘랑 나랑 같이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1990년대 대학생들의 풋풋한 사랑과 낭만을 그려냈던 영화 건축학개론. 너도 말 놔. 제가 못 나요. 너라니까? 아 갑자기 막 노라고 하면 제가 못 나요. 자, 이거 계약. 관객 400만 명을 동원했던 이 영화의 주요 촬영지는 바로 서울 서촌입니다. 인왕산 아래 경복궁 서쪽에 자리한 서촌 한옥마을. 서울 도심 한가운데 남아있는 고즈넉한 정취가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고 덩달아 식당과 카페가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점포 임대료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뜨는 동네 1등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임대료가 비싸고 오를 만큼 올라서 아무도 못 들어줘. 저는 4년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여기가 쌌어요. 샀고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작년 올해 형성이 다 됐어요.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감자집. 지금 없어요? 네. 아 왜 없어요 지금? 나갔어요. 왜 나갔죠? 뭐지 그 막 쫓겨났다는데 그 세입자인가? 전체 상점 건물 110여 채 가운데 80%는 서촌이 뜨고 난 뒤 건물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인회가 총 110군데 정도 되고요. 회원수는 95점수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 2대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한 29년 되고 임차인이 80. 서울시에서 뒤늦게 프랜차이즈 진입과 음식점 확대를 금지하는 등의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에 나섰지만 거센 물기를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가게세밖에 꽁충꽁충 올라가는데 여기서 누가 불편하겠어요? 못 불편할 거예요. 세일 비싸고 벌어서 세일주기도 바쁘고 월급주기도 바쁘는데. 건물 가지신 분들은 좀 집값 좀 올랐겠죠? 그렇죠. 많이 올랐죠. 서울 홍대 중심가 상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쫓겨나야 된답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상권이 좋아지자 건물주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고 해 쫓겨날 처지라는 것.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홍대 앞에서 보쌈을 팔고 있는 이 가게도 조만간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서너 배 올려달라며 사실상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제 그 건물주 하는 얘기하면 2억에 900을 주던가 3억에 8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럼 좋다. 그럼 2억에 900을 하겠다. 계약을 하겠다. 대신 5년을 계획해달라. 그러니 그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3년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이제 노를 한 거죠. 왜 그랬더니
1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3년씩 어떻게 주냐. 1년만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럼 1년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내모는 일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좋은 목에 자리 잡은 건물을 사들여 임대료를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메인거리는 비싸요. 네, 자체가 뭐 올랐다기보다는 거의 위쪽에서. 네. 아무래도 여기는 떨어지진 않아요. 이쪽은 뭐 그래도 좀 이렇게 근데 메인이다 보니까 노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가게를 임대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계속 바뀌어요. 조그만 매장들은 거의 바뀌고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많이 오르기만 했지 거품이 많이 임대료에 대한 거품방울과 같이 실질적으로 돈은 지금 못 버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저 건물주들이 그 처음에 그 임차인으로 계약을 할 때 기존에 그 나갈 때 인테리어를 그 원상복구해달라는 그 계약 조건을 답니다. 근데 이 계약 조건은 건물주가 임의로 만든 거지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건물주가 임차인을 족쇄를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항변도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뭐 권리금도 요즘에 뭐 법적으로는 이제 돼 있지만 권리금도 뭐 우리는 인정 안다 이런 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초창기 이른바 홍대 문화를 주도하면서 홍대 앞을 뜨거운 상권으로 만들었던 문화예술인들도 대부분 떠밀려 나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0곳이 넘던 라이브 클럽이 이제는 10곳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꼭 예술가가 아니라 그 예술적인 감각으로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거를 좀 본격적인 비즈니스 하려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는 게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들어오면은 그거는 거의 게임이 끝났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겠죠. 나름 이 동네를 예술적인 감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재생시키려는 그런 흐름들과 그것을 활용해서 이곳을 경제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그런 움직임, 그 사이가 가장 지금 치열하게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뚝섬 유원지 근처 서울 숲길. 몇 해 전부터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아기자기한 카페와 공방 등이 이제 수십 개가 됐습니다. 이곳 역시 상권이 뜰 것이라는 기대감에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이제 저 들어올 때 조금 많이 올려서 들어왔고요. 지금도 계속 조금씩 오르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담 안 되셨어요? 그냥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픈하니까 부담은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곳의 가게 상당수는 다른 곳으로 내쫓길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전체 건물주 250명 가운데 60%가 당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상생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를 올렸다가 먼 훗날 이게 그 하시는 분들이 임차인들이 떠나면 그게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다 유지되어야 임차인, 임대인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건물주와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상인,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도 구성됐습니다. 건물 임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이런 임대료 문제는 서로의 갈등 문제고 또 갑을관계 문제고 서로를 고개 돌리고 싸우는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거를 모여서 또 얘기하고 뭔가 해결점 찾아가는 과정 그런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런 자리에 만나서 논의해보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성동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건물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방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영구 영역을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동에 서울숲길, 상원길, 이제 방송도길을 3개 구역으로 지속 가능 발전 가능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이 정책을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정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돼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은 거의 이런 조례라든가 그런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조짐이 있을락 말락하는 곳 정도만 그런 거에 관심 보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정책이 필요한 곳에서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요. 정책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은 곳에서는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전주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국 시군 37곳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을 하고 성동구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갑자기 임대료가 20%, 30%, 50% 이렇게 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과 상호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는 주민의 그 리더격도 들어가면서 스스로 완만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임대료를 올리자. 하지만 현행 임대차 보호법상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임대차 보호법 기간을 좀 더 늘리자,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연간 연 9%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임대료 상한선 부분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 건물주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하고 세입자는 부당한 피해를 보며 내쫓긴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그동안 중산층 생각했던 사람들의 양극화죠. 그렇죠. 한쪽은 이제 뭔가 뭐 감각도 있고 어떤 센스도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실천들이 있는데 중산층이죠, 그렇죠. 그들도. 근데 그보다는 뭔가 그걸 감각은 없지만 뭔가 경제적 센스가 좋으신 분들, 그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치열한 교섭이 발생하는 게 지금 단계가 아닌가 싶겠고요. 분명한 건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치솟아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되풀이되면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우스개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세입자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이제 지역사회가 그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고민을 미룬다면 지역사회는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장밋빛 희망을 던져주는 기업 유치의 허와 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허강무 교수, 오중우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